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부신 백세 시력을 지켜드리는 건강 멘토 튼튼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외출하실 때 꼭 챙기신 것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선크림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외선은 피부의 적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외선이 김이 죽은 깨 같은 잡티를 만들고 피부를 쭈글쭈글하게 늙게 하고 심하면 피부암까지 유발한다는 무시무시한 사실 때문에 흐린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심지어 집 앞에 잠깐 나갈 때도 잊지 않고 선크림을 챙겨 바르죠. 어떤 분들은 양산의 모자, 마스크까지 쓰고 완벽하게 무장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노력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하고도 충격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피부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기관이 있는데 정작 이곳은 자외선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답니다. 어딘지 아시겠나요? 네, 바로 우리 눈입니다. 만약 제가 우리 눈에도 선크림을 발라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눈에 어떻게 선크림을 발라? 눈 따가워서 어떻게 살라고? 하며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웃어넘길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그토록 경계하고 신경 쓰는 자외선이 사실은 우리 피부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연약한 눈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실명을 부르는 무서운 병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밤에는 우리가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강렬한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가 우리 눈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시세포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눈이 좀 침침하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 침침함의 뒤에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쬐었던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라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들의 공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는 선크림이라도 바를 수 있지만 눈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선글라스는 멋부릴 때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운 두 명의 암살자, 자외선과 블루라이트가 우리 눈 건강, 특히 시력의 중심인 황반을 어떻게 무자비하게 공격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내 소중한 눈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패는 무엇인지 선글라스 고르는 법부터 스마트폰 설정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내 눈을 위한 선크림,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자, 먼저 우리 눈을 위협하는 첫 번째 적, 자외선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자외선 하면 피부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눈은 피부보다 훨씬 더 자외선에 취약하고 연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피부에는 멜라닌 색소라는 천연 방어막이 있어서 자외선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막아주지만 우리 눈의 가장 앞쪽에 있는 각막과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는 빛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주 투명합니다. 투명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외선이 아무런 방해 없이 눈 속 깊숙한 곳까지 고속도로처럼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창문을 열어놓으면 햇볕이 방 안 깊숙이 들어오는 것과 같죠. 자외선은 우리 눈에 들어와서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지를까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첫째, 백내장을 유발하고 악화시킵니다. 우리 눈의 렌즈인 수정체는 대부분 투명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날계란 흰자에 열을 가하면 하얗게 익어버리는 것처럼 수정체 단백질이 변성을 일으켜 딱딱하게 굳고 뿌옇게 혼탁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백내장입니다. 실제로 적도 지방처럼 햇볕이 강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나 평생 야외에서 일하는 농부 어부들이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백내장에 걸릴 확률이 3배에서 4배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자외선이 수정체를 익혀버리는 셈이죠. 둘째, 황반변성을 앞당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자외선 중에서도 파장이 긴 UVA는 수정체를 뚫고 우리 눈 속 가장 깊숙한 망막, 특히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황반에까지 도달합니다.
이곳에 도달한 자외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활성산소라는 아주 강력한 독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황반의 시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해서 노화성, 황반변성의 발생과 진행을 급격하게 앞당기는 주범이 되는 거죠. 눈 속에서 활성산소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검은 눈동자와 흰자 위에도 화상을 입힙니다. 아주 강한 여름 햇볕이나 스키장의 눈박, 혹은 용접 불꽃 같은 것을 맨눈으로 본 뒤에 눈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눈물이 펑펑 쏟아졌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눈의 가장 앞쪽 검은 눈동자를 덮고 있는 각막이 자외선에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어서 생기는 광각막염입니다. 피부가 햇볕에 타서 벌겋게 벗겨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또한 흰자 위에 자외선이 계속 닿으면 눈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살이 자라나서 검은 눈동자를 덮어버리는 익상편이라는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눈이 좋아서 선글라스 같은 건 답답해서 안 썼어 하고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죠. 하지만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은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우리 눈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누적되어서 우리 노년의 백내장, 황반변성이라는 아주 무서운 청구서로 한꺼번에 날아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그럼 이 무서운 자외선으로부터 내 눈을 지켜줄 최고의 방패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는 멋내기 용품이 아니라 내 눈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선글라스,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거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걸까요? 색깔만 새카마면 다 자외선 차단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잘못 고른 선글라스는 오히려 안 쓰는 이만 못한 우리 눈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내 눈을 지켜주는 선글라스를 고르는 황금 법칙 3가지를 아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황금 법칙, UV 400 마크를 확인하라. 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글라스 렌즈 한쪽 구석이나 안경다리 안쪽에 붙어있는 작은 스티커나 인쇄된 글씨를 자세히 보세요. UV 400 또는 100% UV 프로텍션이라고 쓰여 있는지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UV 400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해로운 400나노미터 이하의 모든 자외선을 99% 이상 완벽하게 차단해준다는 품질 보증 마크입니다. 이 마크가 없는 선글라스는 아무리 색이 진하고 비싸도 그냥 색깔만 입힌 플라스틱 안경일 뿐 자외선 차단 기능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황금 법칙, 렌즈색이 진하다고 좋은 게 아니다. 입니다. 많은 분들이 렌즈색이 칠흑같이 어둡고 진할수록 자외선 차단이 더 잘 될 거라고 착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렌즈색의 진하기와 자외선 차단 능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진한 색 렌즈를 끼면 우리 눈의 동공은 주변이 어두워졌네 하고 착각해서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평소보다 더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렌즈에 UV 400 코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활짝 열린 동공이라는 대문을 통해 차단되지 않은 자외선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무방비 상태로 쏟아져 들어오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동공을 열어놓고 자외선 폭격을 맞는 셈이죠. 오히려 선글라스를 안 쓴 것보다 눈이 더 빨리 망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렌즈색의 농도는 75에서 80% 정도, 거울을 봤을 때 내 눈동자가 희미하게 들여다보이는 정도가 운전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쓰기에 가장 적당하고 안전합니다. 세 번째 황금 법칙, 크고 감싸는 디자인이 최고다. 입니다. 자외선은 정면에서만 얌전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안경 옆이나 위, 아래 틈으로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렌즈의 크기가 작고 멋만 부린 잠자리 선글라스보다는 눈 주변을 전체적으로 넓게 덮어주는 오버사이즈 디자인이나 얼굴, 곡선에 맞춰 옆면까지 감싸주는 고글형 디자인이 자외선을 막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선글라스와 함께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함께 쓰는 것도 자외선 차단 효과를 몇 배로 높여주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자, 낮 동안에는 선글라스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눈을 잘 지켰습니다. 그럼 이제 해가 진 밤에는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강력한 적,
바로 블루라이트가 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햇빛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낮에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매일 밤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모니터, 태블릿 PC 같은 전자기기 화면에서 이 블루라이트가 아주 많이 그리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블루라이트가 왜 우리 눈에 문제가 될까요? 첫째, 눈의 피로와 안구 건조증을 유발합니다.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짧아서 공기 중에서 다른 분자들과 부딪혀 쉽게 산란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볼 때 우리 눈은 이 흩어지는 빛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눈 근육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뻑뻑해지는 이유죠. 또 화면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눈 깜빡임 횟수가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해요. 눈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빨리 증발해버리니 눈은 당연히 사막처럼 메마르고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둘째, 수면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 뇌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통해 낮과 밤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의 밝고 푸른 빛을 보고 있으면 우리 뇌는 아직 환한 대낮이구나 하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할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해버립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말똥말똥해지고 잠이 들어도 깊게 자지 못하고 자꾸 깨는 이유가 바로 이 블루라이트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무서운 것, 황반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입니다. 자외선은 대부분 각막과 수정체에서 걸러지지만 이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길어서 눈 속 깊숙한 곳, 바로 황반에까지 직접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 연구에서는 블루라이트가 망막세포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시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스마트폰 사용이 황반 변성을 직접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과도한 노출은 눈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스마트한 세상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TV를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블루라이트의 공격을 막아낼 현명한 방패와 그 공격을 최소화하는 사용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패,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효과가 있을까요? 요즘 안경점에 가면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들어간 안경이나 보안경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안경들은 렌즈에 노란색 색소를 살짝 입히거나 특수 코팅을 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푸른 계열의 빛을 일부 반사하거나 흡수해서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볼 때 눈부심을 줄여주고 눈의 피로를 더는 데는 확실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 작업할 때는 꼭 쓰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걸 썼다고 해서 블루라이트가 100% 완벽하게 차단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이것만 쓰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봐도 눈이 안 나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 차단 안경을 만능 방패로 맹신하기보다는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보조적인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블루라이트의 공격을 최소화하는 사용의 지혜입니다. 야간 모드 또는 읽기 모드를 적극 활용하세요.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에는 편안하게 화면 보기, 블루라이트 필터 같은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반드시 이 기능을 켜서 우리 뇌와 눈이 이제 밤이 왔구나 하고 인지하고 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엔 좀 누렇게 보여서 어색할 수 있지만 금방 적응되고 눈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다크 모드로 화면을 어둡게 설정하세요.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아니라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화면을 바꾸는 다크 모드를 사용해보세요. 화면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의 총량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눈부심을 줄이고 눈의 피로를 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거리를 유지하고 글자를 키우세요. 스마트폰을 볼 때는 눈에서 최소 30에서 40cm 이상 떨어뜨려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를 보려고 눈을 찡그리지 마시고 스마트폰 설정에서 글자 크기를 최대한 크게 설정해서 멀리서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세요. 우리 5070 눈에는 큰 글씨가 보약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글라스를 쓰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써도 쉴 새 없이 눈을 혹사시킨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눈에게 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근육 운동을 하면 쉬어줘야 근육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눈 근육도 쉬어줘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실천하셨으면 하는 눈 휴식 법칙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미국 안과 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전 세계적인 눈 건강 규칙 20-20-20 규칙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20분 동안 화면을 봤다면 20초 동안 20피트 즉 약 6m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하라.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를 볼 때는 눈 근육이 초점을 맞추기 위해 꽉 뭉쳐있는 상태입니다. 이 긴장을 풀어주려면 먼 곳을 봐야 합니다. 20분마다 알람을 맞춰두세요.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요. 알람이 울리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어 창밖에 먼 산이나 건너편 건물 혹은 거실 저쪽 끝에 있는 시계처럼 최소 6m 이상 떨어진 곳을 멍하니 바라보세요. 20초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짧은 20초의 시간이 그동안 가까운 곳을 보느라 잔뜩 뭉쳐있던 우리 눈 근육의 긴장을 확 풀어주는 아주 소중한 스트레칭 시간이 됩니다. 이때 눈을 의식적으로 깜빡깜빡 거려주면 더욱 좋습니다. 건조해진 눈 표면에 눈물을 촉촉하게 공급해주는 효과까지 더해지니까요. 나는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20분짜리 타이머를 맞춰두고 실천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눈 건강 수명을 10년은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자외선과 블루라이트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빛들이 우리 눈에는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심이 되셨나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 딱 4가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세요. 첫째, 자외선은 백내장과 황반변성을 유발하는 피부보다 눈에 더 위험한 적입니다. 외출할 땐 선크림 바르듯 선글라스를 챙기세요. 둘째, 선글라스는 색이 아니라 UV 400 마크를 보고 골라야 합니다. 색만 진한 선글라스는 동공을 열어 눈을 더 망칠 수 있습니다. 셋째, 밤에 보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하고 황반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야간 모드와 다크 모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넷째, 20-20-20 규칙을 기억하세요. 20분 일했으면 20초는 먼 곳을 보며 내 눈에 휴식을 선물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눈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 아주 어려운 아주 예민하고 소중한 기관입니다. 피부에는 선크림을 바르면서 정작 우리 눈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꼭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선글라스로 자외선을 막아주고 밤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 블루라이트를 피하고 틈틈이 휴식을 주는 것, 이 3가지가 바로 내 눈의 노화시계를 늦추고 백세까지 맑고 밝은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눈이 훨씬 더 편안하고 맑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